오늘은 타로 카드는 어떤 원리인지 또 항상 명쾌하게 리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의 경험담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보 때 의구심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펜타클 6번이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했었던 내용은 이게 저울을 들고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울질을 하는 카드구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식물을 키우는데 이 식물이 잘 자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식물이 나를 두고 저울질을 한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컵 2번은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카드다. 이렇게 제가 어디서 언뜻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마음인가? 어색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어떤 카드가 나오면 이 카드는 무조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정답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카드를 달달 외워도 실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독학을 선택합니다. 저는 항상 명쾌한 해석법을 원했는데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길 원했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뭐 이동수다, 뭐뭐다, 뭐뭐다 이런 거 말고요. 어디서도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숱한 실패와 연구 끝에 원리를 알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타로 카드의 원리는, 이 타로 카드는 언어라는 거였어요. 각 카드는 글자고요. 해석은 그 글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상황과 문장의 그 문맥에 맞게 읽어야 말이 되는데, 각 카드를 무조건 뭐뭐다 뭐뭐다 이렇게 외우니까 결국 실전에 들어가면 막힐 수밖에 없고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됐던 거죠. 방법은 처음부터 이 카드 상징을 다 보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보고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상징이라는 건 결국 이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표현을 하려고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중요한 것들로 이 카드의 핵심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면 남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황제 카드를 이해하려면요, 이 갑옷과 불편한 표정만 보시면 됩니다. 이 갑옷이라는 거는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고요. 강력한 나의 어떤 방어막이죠. 물리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건 내가 지킬 것이 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갑옷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을까봐 방어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황제는 강력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게 고민 상황에서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권력, 자존심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힘은 강력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을까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좋기도 하지만 다시 요요가 돌아와서 돌아갈까봐 걱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실전에 나온다면 돈이나 명예처럼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다거나 무언가를 가지는 것은 잘하지만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곤란해질 수 있겠죠. 복잡하게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갑옷과 불편한 표정, 이 두 가지 상징만으로 이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벌써 황제 카드는 우리가 공부가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해석은 이 황제 카드가 다른 카드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 글자들이 모여서 문맥을 만들 때 이 문맥에서 우리가 파악한 그 핵심이 어떻게 해석에 적용이 되는지 결정이 되는 거죠. 단순히 이 카드 한 장을 공부할 때부터 이 카드가 실전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면 돼,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 문맥에 들어갔을 때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타로는 글자고 해석은 문장이기 때문이죠. 제가 각 카드는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글자의 의미, 핵심을 한번 빠르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을 들고 나누어 주고 있고요. 한 사람은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주는 거죠. 한 사람은 받는 거고요. 그럼 이 상황은 뭐예요? 주고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고 받냐면
펜타클이라는 건 타로 카드에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주고 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저울이라는 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이게 답니다. 너무 타로 카드를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자, 황제는 아까 우리가 이해를 했죠? 이 갑옷이 있고, 그리고 표정을 보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갑옷은 강력한, 여기서 중요한 게 물리적인 힘이 강한 거죠. 마음이 강했으면은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항상 여유롭고 느긋한 표정이겠죠. 물리적인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원래 카드가 공부할 게 많지 않습니다. 자, 컵 2번이에요. 이 컵은 컵 있죠. 컵은 타로 카드에서 마음입니다. 근데 기존에 마음,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마음, 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 적응을 하기 전까지 그 낯선 것에 대한 어떤 낯선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떤 설레임, 또 호기심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형태인 겁니다. 새로운 것에 기준을 맞추면 아직 완벽하게 마음이 익숙해지거나 적응된 건 아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기존에 또 기준을 맞추면 또 새로운 감정이 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컵 카드는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컵이라는 거는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마음도 되지만 누군가의 마음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마음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죠. 새로운 어떤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과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 교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글자들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거래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누군가의 마음이라면 거래하는 마음이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 카드에서 보면은 주도권을 쥐고 결과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질문이나 고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받는 입장이 될 것이고요. 반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제 결과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누가 누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먼저 이제 녹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황제죠. 강력한 물리적인 힘이 있는데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새롭게 뭔가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데 쉽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의 주장을 최대한 내세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상대방과 수용이 된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정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이 부동산 건물을 내놨는데 내일 구매자가 보러 오기로 했습니다. 이 건물을 팔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래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그걸 팔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엄청 팔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를 응할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주도권이 상대방인 게 있죠. 상대방 입장은 어때요? 거래는 일어나지만 자기 것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거래, 수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서로 요구 조건이 수용된다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어느 정도의 이익이에요? 이 거래는 일어나겠으나 기대 이상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는 아니겠다 정도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연애 질문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마 이제 펜타클 물질이나 이런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초보 때는 이 돈이나 거래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맥락을 잡겠는데 연애나
어떤 사적인 감정을 논할 때는 조금 어려워.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연인과 싸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 올까요? 또는 뭐 내가 연락을 먼저 하면 받아줄까요? 뭐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뭐 이런 유형의 질문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떠냐면 거래하는 마음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준 만큼 나도 너에게 줄 거야,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대신 나는 쉽게 내 마음을 풀진 않을 거야. 너가 하는 거 봐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답장도 할 거고, 너가 하는 거 봐서 나도 거기에 맞는 태도를 가질 거야,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연락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거를 지켜야 되니까요. 이런 태도를 내가 고수해야 되니까 쉽게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받아주긴 하겠지만 마음이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락을 받아준다고 해서 뭐 막 정말 완전 쿨하게 화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소통은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화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어떤 관계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카드의 핵심만 빠르게 파악을 하고 기본적인 스토리텔링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도 했다가 조금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축소시키고 이런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카드를 외우거나 뭐 이런 카드는 어떤 운에 나오면 무조건 안 좋은 카드, 좋은 카드 이런 식으로 그냥 끼워 맞추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문장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나 상황만 조금 바뀌어도요, 또 여기에 카드 한 장만 바뀌어도 바로 해석이 무너지고 확신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타로 카드는 결국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언어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고, 그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각 카드는 의미 글자의 역할을 한다. 이거를 유념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쉽게 타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